그런 프로바이오틱스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? 아닙니다. 그래서 저는 좀 유산균이 잘 살아나는 장치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품을 고를 때 이런 걸 선택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박현지 약사입니다. 지난번에 배 약사님께서 다양한 영양소 조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다고 들었는데요. 이제 오늘 저는 단일 성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약사님, 그러면 연령대별로 상관없이 먹을 수 있는 영양제는 무엇이 있나요? 많은 분들이 찾으시기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. 이제 드시는 분들도 그렇고 드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요즘 유산균 거의 다 드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좀 흔히 잘 모르고 오해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? 일단 첫 번째로는 좀 개념을 좀 정리해 드리고 싶어요.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유산균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의 한 종류입니다. 유산균 말고도 뭐 낙상균이라든지 효모균이라든지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균들이 많기 때문에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의 한 종류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두 번째로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복용 목적을 단순 장 건강 때문이다라고만 생각하고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당연히 아시는 대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도 합니다. 면역력 개선을 통해서 피부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염이나 기관지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고 질 건강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 어머니들 갱년기 건강에도 이제 도움이 되는 유산균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장뿐만 아니라 체내 전반적인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할 수 있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요즘 유튜브 보니까 김치나 이런 것도 발효 음식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먹으면 도움이 되는지 싶어서. 실제로도 이제 약국 와서도 많이 물어보세요. 나 요거트 많이 먹는데, 나 김치 많이 먹는데, 그럼 프로바이오틱스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? 아닙니다. 이제 김치 안에 분명히 이제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나 좋은 이제 유산균이 들어있는 건 맞아요. 그게 프로바이오틱스라고 규명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균의 양이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균 종류가 명확하다든지 할 수 있는 기준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발효식품을 통해서 내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다고 했을 때 복용 목적에 따른 섭취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. 트러플 향 첨가 같은 느낌이군요. 그럼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비타민 C를 먹기 위해서 귤을 먹는다 하시면 이제 귤을 이만큼 드시면 됩니다. 이제 계속 끊임없이. 그러면 이제 비타민 C를 하루 권장량만큼 드실 수 있게 되는 거죠. 유산균 직전 또는 유산균 식후 얘기도 많던데 언제 먹어야 제일 효율이 좋은가요? 뭐 이제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이제 식전 공복에 먹어라 아니면 식후 한두 시간 있다 먹어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뭐 같은 얘기인 것 같긴 해요. 이제 위산의 작용이 좀 덜한 시간대를 골라서 먹어라 인데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복 복용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아침 공복에 위가 비어있기 때문에 위산의 분비도 가장 덜하고 이게 유산균이 또 음식물하고도 영향을 이제 받을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이 없는 아침 공복 상태가 이제 흡수가 제일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고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주로 먹습니다. 사실은 언제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먹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안 까먹을 수 있는 시간대를 골라서 드시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. 아침에 근데 저희가 유산균만 챙겨 먹는 건 좀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. 비타민C나 이런 다른 것들이랑 같이 먹어도 괜찮은가요? 유산균은 사실은 단독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유산균이 예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음식물, 뭐 위산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특히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도 산이거든요. 그래서 같이 복용하실 때는 이제 유산균이 흡수되는 데 좀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. 그 유산균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좀 먹으면 안 좋을까요? 시중에 나오는 이제 건강식품으로 허가된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안정성 평가를 다 거친 거기 때문에 부작용은 크게 없어서 다 복용하셔도 됩니다. 다만 얘도 살아있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뭐 감염이나 심하게는 또 폐혈증까지 나타난다는 보고들이 있어서요. 다음과 같은 이제 경우에는 복용을 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항암 환자들이나 면역력이 좀 떨어진 경우,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병상에 계신 분들 중에 약물 주입을 위해서 중심 정맥관을 삽입하신 경우가 있어요. 이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심한 장벽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균에 의한 감염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를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장이 너무 예민해서 자주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괜찮을까요? 나는 장이 예민하고 화장실을 너무 잘 가니까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안 먹어도 되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. 그래서 드셔야 돼요.
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시잖아요? 그것도 사실은 정상적인 게 아니지 않나요? 너무 안 가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자주 가는 것도 장벽이라든지 장 기능이 정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 게 좋을까요? 일단 우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장균수에 엄청 집착을 하세요. 한때 제약회사에서 이제 보장균수 마케팅을 좀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은데, 보장균수가 장까지 살아가는 유산균의 수는 아닙니다. 보장균수가 많다고 해서 이제 장까지 살아남는 유산균이 많다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장균수보다는 사실은 이제 식약처에서 1일 권장 섭취량이 1억에서 100억 CFU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00억? 그냥 맥스 정도까지만 이제 맞춰져 있으면은 그 정도면 이제 적당하고, 대신에 오히려 2중, 3중 코팅을 해가지고 유산균 자체를 보호하는 장치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하셔서 유산균이 잘 생존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첫 번째로는 이런 포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많이 봅니다. 빛, 온도, 습기 뭐 이런 거에 잘 차단이 될 수 있는 알로알로 포장이라고 하는데요. 하나씩 이렇게 들어있는 이제 제품을 많이 선택하는 편이고요. 요새는 사실 특수 용기다라고 해가지고 뭐 산소나 빛을 차단하는 통에 이제 유산균을 넣는 경우들도 있는데, 사실 우리가 먹을 때 그거 열잖아요. 그때도 저는 노출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이런 걸 선택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일반 소비자분들이 이 균주가 어떻고 저 균주가 어떻고 이렇게 따지는 게 어려우니까 저는 원료사를 보라고 많이 이제 추천을 드려요.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유명한 원료사는 이제 다니스코 있고, 로셀, 프로비, 크리스탄 한센 뭐 이렇게 4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요. 대부분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100년 이상 유산균 한 놈만 팼기 때문에 자체 개발 균주들도 있고요. 되게 프리미엄 균주를 가지고 있어요. 요 회사에서 나온 균주를 선택한 제품이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즘 소비자분들도 저보다 오히려 더 똑똑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알아보고 사시는데, 약국에 오셔서도 그 다니스코사 거 들어갔어요? 아니면 크리스찬 한센 거 들어갔어요?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처럼 요새 원료사 보고 고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원료사를 고려해서 고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17종, 19종 좋은 핵심 균주를 많이 담았다 라고 하는 제품들이 많은데, 사실은 저는 그 핵심 균주의 종이 너무 많은 것보다는 한 3종에서 8종까지 매우 컴팩트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을 고르시는 거를 권해드려요. 얘네들도 어쨌든 장에 들어갔을 때 서로 경쟁 관계예요. 서로 살아남으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종류가 들어가기보다는 한 3종에서 8종 정도 적당한 종류가 들어간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일단 프로바이오틱스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장 건강에 관련된 이제 미생물 자체를 말하게 되고요. 프리바이오틱스는 이 유산균, 그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우리도 먹어야 잘 자라고 잘 활동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먹어줬을 때, 같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했을 때 이제 유산균들이 잘 자라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제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해서 보통은 이제 프로랑 프리가 같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심바이오틱스라고 또 용어가 있는데요. 심바이오틱스는 이 프로와 프리바이오틱스가 같이 있는 거를 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.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용어도 있는데, 요거는 프로에 프리에 그리고 이제 이 유산균의 사균체라고 해가지고 유산균이 이제 죽거나 아니면 단백질, 이제 물질들을 분비하는 걸 같이 넣어주기도 하는데, 사실 뭐 요 부분들은 검증돼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건기식으로 딱 인정받은 제품 외에는 선택하시는 거는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올영세이라든가 쿠팡에서 판매율 1위인 것들을 그냥 사서 먹고 있거든요. 그런 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싼 게 좋죠. 저도 싸면 좋아요. 그래서 이제 싼 거 저가형을 많이 드시는데, 그런 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원료사라든지 보장균수라든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. 내가 효과를 보고 싶어서 먹는 거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. 제가 아까 유산균을 고를 수 있는 이제 조건들을 설명해 드렸잖아요. 그 조건에 부합하는 제품이면 이제 뭐 사도 오케이, 먹어도 오케이. 근데 대부분의 제품들이 사실 제가 말씀드린 조건에 좀 부합하지 않는 것 같고, 그냥 그런 조건들과 무관하게 그냥 환자분들이나 이제 뭐 제 친구들분들이나 이제 말을 들어보면 크게 효과를 보진 못하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약국에서 이제 약사님들과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좀 추천받으시는 거를 권해드리는데, 만약에 어렵다 하시면 이제 약국으로 오시거나 DM을 보내주세요.
네, 오늘은 이제 유산균,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. 좋은 균주를 고르고, 뭐 보장기수 많고, 뭐 이런 거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히 먹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잘 챙겨드세요. 그리고 앞으로도 뭐 다이어트라든지 피부 미용이라든지 약사들에게 궁금했던 사항들이 있으시면 이제 댓글이나 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아니면 어떻게? 감사합니다. 끝내시죠? 좋아요. 네. 죄송해요. 아니.